유빈아 내가 해줄까 했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메달 딴 건가? 뭐 약간의 일조하지 않나. 근데 그 중국에서 그 중계권을 타이밍을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녀석들은 당연히 왕화가 왕화가 이길 거라고 생각. 7시를 맞췄고 대박이다. 돈 안 쓰고 이제 유명해지는 네. 유승민을 기다렸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이자 전 IOC원으로 활동한 유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신유빈 선수랑 이번 네. 파리 올림픽 때 몸 같이 풀어준 거야? 네, 되게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제가 그때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끝나고 이제 정장을 딱 맞아. 입고 선수들이 첫 연습을 한다 그래서 격려를 가야 되잖아요. 이제 격려금 봉투를 들고 이제 갔는데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코치가 쉐이크핸드 전용, 요즘 다 코치들도 다 쉐이크핸드 전용이니까 패널도 자꾸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뭐 하냐 그랬더니 다음 바로 1회전 붙을 상대 팀의 선수가 패널도 그립 있대라는 거예요. 이제 패널 넣는데 이면 타법. 왕화 같은 타법이 있다는 건데 대박이다. 야 그러면은 너보단 내가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야 유빈아 내가 해줄까 했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첫 연습을 하니까 기자들이 이제 위에 와 있던 모양이에요. 첫 연습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사진을 찍혀서 이게 좀 그렇게 됐었죠. 사연이 있었구나. 사연이 있었죠.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네. 신유빈 선수의 싸울 사람이 패널더였던 거야? 그렇죠. 상대방의 혼합복식 그다음 1회전 혼합복식. 때 독일의 이제 선수 중에 한 분이, 대박이다. 네,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죠. 절묘하게 이렇게. 그래도 이 그림이 뭐야? 유튜브에서 네. 정장 입고서 야 아직 살아있네. 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네, 사실 정장 입고 구두 신고 이렇게 탁구를 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그때 이제 제가 간단한 것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것들 이제 서브 리시브 정도 제가 좀 해주고. 잘해줬네. 네, 해준 거죠. 네. 그래서 메달 딴 건가? 뭐 약간의 일조하지 않나. 왜냐면 저희가 혼합복식이 전략 종목이었어요, 사실. 알지. 네, 무조건 혼합복식을 당연하지. 메달 따야 된다는 맞아, 생각이 맞아. 있어가지고. 네. 신유빈은 어떤 선수예요? 일단 확실히 저희 때랑 지금이랑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일단 금메달을 따야지 유명해진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 메달도 중요하지만 이 캐릭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빈이는 모든 분들이 사랑스러워할 만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어요. 네, 일단 표정. 그래. 네, 밝아. 네, 그리고 말투. 그래. 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 이런 것들이 신유빈 선수가 워낙 두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료 선수들이 너무 좋아해요, 얘를. 약간의 시기 질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근데도 이 친구를 너무너무 아껴주고 좋아해요. 그 말인즉슨 신유빈 선수가 가까이에 있는 동료 또는 지도자 그리고 크게는 탁구 팬들이나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다. 그래서 지금은 메달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갖춰야 될 어떤 여러 가지의 캐릭터, 인품이면 인품, 뭐 말투면 말투, 뭐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졌을 때 슈퍼스타가 된다. 꼭 금메달리스트만이 슈퍼스타가 되는 시대는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전에 은메달 맞으면 울었잖아. 네.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지. 맞습니다. 은메달은 쉽냐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역대 올림픽 통틀어서 동메달 리스트 중에 가장 유명해진 케이스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젊잖아.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유빈이는 게임마다 성장을 하는 친구고 지금 파리에서는 하나의 과정이고 아마 LA나 브리즈번까지는 좀 더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아테네 올림픽 끝난 지가 아테네 올림픽 2004년. 딱 20년 됐습니다. 20년 된 네. 거야? 그래도 아직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 뭐 선배님도 뭐. 그럼 가끔 이런 거 운동도 하고 그러죠? 운동 전혀 못하죠. 전혀 못하고. 술을 안 하시나? 술은 많이 마시죠. 근데 혈색이 왜 이렇게 좋아? 좋아 보이나요? 오, 좋아 보이잖아. 네. 네. 손이 이쁘게 생겼구나. 네. 깜짝 놀랐다. 그래요? 네. 나도 막 나쁘진 않아. 그러네요. 근데 여기 방송 원래 이렇게 시나리오를 안 주나요? 시나리오 원래 안 줘요? 출연자한테?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뭐야? 그 대본. 우리 그런 거 없어. 그렇구나. 나만 갖고 있으면 되지 왜. 그러네요. 되게 자연스러워서요. 자연스러워. 네. 그리고 그래도 은퇴하고 나서 어쨌든 경기장에서 뭐 자켓을 입었건 뭐 하건
오랜만에 그 경기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오랜만에 딱 그 무대 쓰니까 너무 막 이게 심장이 뛰는 거죠. 저도. 그럴 것 같아. 예, 이게 딱 그 테이블 앞에 서니까 올림픽 테이블 앞에 서니까 뭔가 예전 생각도 나고 약간 설레임을 많이 그럴 느꼈죠. 것 예, 같아. 물론 가서 제가 어떤 이 퍼포먼스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 또 제가 탁구를 이렇게 한 번씩 치면 이제 외국 애들이 다 쳐다봐요. 막 웃으면서. 왜냐면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예. 그렇겠지. 그래서 또 새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왕하오랑 결승에서 붙었을 때 난 당연히 라이브로 봤지만 그게 분당 시청률이 스포츠 역사상 최고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내 기억엔 그때 제 어마어마했어. 기억에는 40 몇 프로 나왔다고 들었어요. 단일 종목. 네, 씨, 40. 아. 이게 3, 4. 왜냐면 그때 저는 항상 타이밍이 좋은 것 같은데 그때도 타이밍 좀 반사 이익을 얻은 게 뭐냐면 보통 유럽에서 하면 올림픽 결승은 저녁에 해요. 뭐 저녁 8시나 그렇지, 그렇지. 9시나. 그렇지, 당연히 그러면 우리나라는 새벽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중국에서 그 중계권을 타이밍을 사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저만 그 나라 시간 아테네 시간 오후 1시에 했어요. 결승을. 결승을? 결승을 오후 1시. 그래서 우리가 결승 편하게 오후 봤고. 1시면 중국은 7시. 그렇지. 우리는 8시 저녁. 그러니까 7시가 중국은 완전 핫한 피크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녀석들은 당연히 네, 왕하오가 이길 줄 거라고 알고 생각. 7시를 맞췄고 대박이다.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8시니까 3, 4가 다 재중계를 딱 하는데 그게 주말, 토요일 저녁 8시면 모든 사람들이 치킨집에 있거나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8시가 딱 끝나 경기 시간 한 55분 나왔거든요. 바로 이어서 9시 뉴스에 3, 4가 다 한 20분간 제게 나오니까 이제 이게 시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중국이 배팅을 한 거구나. 중국이 이제 왕하오가 그거를 이제 우승한다. 국제 탁구연맹이랑 해서 타임 스케줄 조정을 대박이다. 한 거죠. 예. 진짜 반사이긴 맞네. 운이 그래서 좋다. 올림픽 아테네 올림픽 전체 종목 중에 낮에 결승한 거 저밖에 없을 거야.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본토 그때 따면 문대성 선수도 새벽에 다 했고, 맞아. 다 정지현 선수 새벽에 다 했는데 저만 저녁에 한 거 제가 알고 진짜 있어요. 운 진짜 역시 네. 야 운빨도 있구나. 돈 안 쓰고 이제 유명해진 것 네. 아니 선수위원은 왜 한 거야? 뭐 그러니까 스포츠 행정에 왜 워낙에 관심이 있었어? 스포츠 행정에 관심이 그렇게 크게 있다라기보다는 네. 뭔가 이제 후배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결심을 하게 된 건데 지도자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지도자로서 선수들한테 해줘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외적인 것들도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선수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수가 왔을 때 어떤 조언을 해준다는 거나 그러면 저도 여태까지 걸어온 길이 그냥 외길 인생이잖아요. 탁구만 쳤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탁구 경기장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조언들은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데 밖에 나갔을 때 조언들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행정을 하면 다양한 분야의 어떤 스포츠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해봐야 되겠다.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하잖아 이번에. 네. 이유는 뭐예요? 그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시기가 온 것 같다. 뭔가 변화를 갈망하는 체육인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에 대해서 가장 친숙하고 앞서 있는 제가 좀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쉽지 않은 게임일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여태까지 제가 걸었던 길들이 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뭐 사실 왕하오 선수랑 결승할 때 뭐 선수 시절 내내 그랬지만 항상 중국을 쫓아가는 입장이었지. 그렇지. 중국을 앞서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아니 우리도 없거든요. 응원하면서 보긴 네. 했지만 네. 야, 어차피 네. 질 텐데 뭐 네. 은메달도 어디야 맞아요. 이 기분으로 봤으니까. 심지어 제가 결승 올라갔을 때 축하전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결승 올라가서 올라갔다고. 그 정도야. 아니 그 정도로 이제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또 계속해서 이겨내 왔고 또 IOC 선수전 도전할 때도 사실 안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고생 무지했을 거야 선거 다닐 때. 그래서 또 그때도 좀 그거를 또 넘어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쉬웠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어떤 길을 가든 어려운 도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는 뭐 탁구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박수 받고 네. 아주 좋은 성과를 올려줬어. 근데 어떤 이슈 때문에 종목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 박수가 조금 퇴색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사실은 네. 이 스포츠가 국민들에게 주는 감동과 이 희열, 동기부여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올림픽 전에는
왜 이렇게 올림픽에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지라는 여론들도 있었지만 맞아. 막상 하고 나면 국민들이 열광을 하게 되고 그 올림픽에 빠지게 되고 또 이 올림픽을 비롯한 선수, 지도자 그리고 후원사, 협회 뭐 다양한 이 구성원들이 다 올림픽 특수를 누리게 돼 그렇죠, 있어요. 그렇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그렇지. 예, 그래서 그때 다시 종목이 발전이 되고 유소년들도 늘어나게 되고 또 후원사들도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걸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어떤 특정의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들이 좀 변화를 해야 된다는 어떤 여러 가지의 외부적인 요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글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올림픽이 끝난 지금에는 선수나 지도자 그리고 모든 스포츠 또 체육을 함께 해줬던 분들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뭐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선수 지도자들한테 우리가 다 미안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차피 대한체육회장에 도전을 하시니까 예를 들면 악습이나 병폐 같은 거는 근절을 시킬 수 있으실까? 임기 동안? 뭐 저 혼자 해서 된다는 느낌보다는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협회를 운영해봤고 또 선수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네. 선수의 마음도 다 알아요. 아니, 그렇지. 알고 선수 지도자가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인들 모든 구성원이 어떤 식의 행정을 통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도 아는데 협회는 또 협회 나름대로의 규정과 룰이라는 게 있어요. 있지. 네, 명확히 있고 나름대로 시스템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화가 잘못 비춰지면 정말 카르텔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좋게 보면 정말 공정한 시스템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런 게 있어서 어떤 누군가가 된다고 한 번에 다 갈아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도로 이 협회는 협회 나름대로의 공정함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선수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어요. 저희 신유빈 선수가 잘한다고 신유빈의 협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 모두의 협회가 돼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하려면 결국엔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20대 선수들하고도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되고 70대 원로들하고도 소통이 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뭔가 이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어떤 이 공정한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드러난다고 해서 이 체육계가 개선해야 될 부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갖고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 너무 안 좋은 부분들만 부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포츠, 즉 이 체육이 주는 아까 말씀드린 가치는 굉장히 뛰어난 가치를 내재하고 있고 그럼. 누구나 다 스포츠를 한 번씩은 접하는데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되면 사실 이 좋은 쪽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스스로 체육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개선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 맞지만 이 잘된 부분들도 계속해서 짚어나가면서 그렇지. 이 체육이 주는 어떤 그런 이미지나 이런 가치는 계속해서 증진시켜야 되는 게 체육인들뿐만이 아니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잘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억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단식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챔피언이죠. 네, 윤항규 네. 선수 이후에 네. 처음이죠. 그 자체를 성공이라고 봤을 때 네. 키워드가 있을까? 글쎄요,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해 원모 정신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저희 이제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한테 항상 이제 제가 많은 걸 받았는데 이제 같은 평행선을 시작했을 때 결국에는 양과 질이라고 저희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엔 양은 무조건 따라가줘야 돼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같은 능력과 같은 시간이라고 봤을 때 1분 더 이 친구보다 했을 때는 1분 더 앞서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에 1분이라고 치셨는데 365일이면 그게 365분을 앞서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다. 예, 항상 그 정신을 갖고 하고 있어요. 왕하오 선수가 저한테 실력은 앞서나 그때 당시 졌던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왕하오 선수보다 더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된 거고 그렇다고 준비를 그때 잘했다고 해서 제가 실력이 완전히 올라선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왕하오 선수 더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왕하오 선수가 사실은 올림픽을 3번 나왔어요. 중국에서 3번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렇지. 3번 나왔는데 단식을 은메달을 3번 땄어요. 와, 네, 그것도 그런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네. 때가 처음 나온 네, 거야? 네, 저 때가 처음 나온 거죠.
그 길을 잘못 들어와서 계속 은메달이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누구나 야, 세 번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않죠. 중국 그 예선. 근데 만약에 자체가. 왕아오 선수가 저한테 이거 금메달 땄다. 그럼 그게 롱런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다. 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네, 누구나 이제 그런 기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제 그 기회를 잡은 거죠. 국제대회 뭐 이제 뭐 회장으로서 뭐 하여간 스텝으로서 오다 가다 왕아오 선수 네. 볼 때 있지. 볼 때 있죠. 반가워해 서로? 반가워하죠. 아. 네, 반가워하고 왕아오 말은 이제 잘 안 통하는데 그래도 워낙 오래 경쟁을 했고 그렇지, 그렇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가깝게 네, 인사 잘 하고 그때 있어요. 시합하기 전에 왕아오랑을 해본 적은 있어요? 많이 했죠. 근데 네. 대부분 제가 졌지. 청소년 때는 2번 이기고 나머지 6번을 성인 돼서 내리졌어요. 6번을 올림픽 전까지. 네, 그래서 저가 왕아오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어떤 지배적인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럼 처음 이긴 게 결승인 거야? 처음 이게 올림픽인 거죠. 와 대박이다. 참. 아 그리고 그때 그거 귀여웠어요. 그 삭발했잖아. 아, 네네. 실제로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의지였어? 의지였죠. 아. 그 약간의 징크스? 전 징크스는 없는 편이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시아 청소년 대회라는 걸 2번째 나갔는데 그때 결승 상대가 왕아오였어요. 왕아오였는데 그때 나가기 전에 제가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스스로 느끼기에 너무 잘 됐고 이제 마지막 준비를 뭘 할까 하다가 삭발을 해보자는 거죠. 옛날에 약간 이제 구시대적인 사고로는 그렇지. 삭발 투원 이게 삭발하면 옆에 항상 투원이 붙었거든요. 맞아. 그럼 내가 좀 투혼을 보여줘야 되겠다. 삭발을 하고 나갔는데 1등을 한 거예요, 제가. 아 거기서 그때 왕아오랑 결승에서 한 거예요. 청소년 대회에서. 네, 그러고 나서 이게 통하네? 해가지고 2002년대 아시안 게임을 이제 또 나가게 된 거죠. 그 2002년 아시안 게임 때 또 삭발을 했어요. 그 또 1등을 한 거예요. 오. 금메달 딴 거예요. 이거 또 통하네. 그래서 아테네 올림픽까지 이제 삭발하고 이제 베이징 올림픽까지 삭발했는데 거기서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발이 다 됐다. 그래서 이제 런던 올림픽 때는 이제 정상적인 머리로 이렇게 나간 거죠. 네. 정상적인 머리. 정상적인 머리로 나갔죠. 네. 유승민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좌절의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언제예요? 뭐 좌절의 시기는 항상 많았죠. 이게 보면 크게 따지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조금 힘든 왜? 일이 있었고 그때 이제 스카우트 파동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뭐 소속팀 실업팀하고 계약을 이제 가계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탁구 부흥을 위해서 새로운 팀이 창단되면 우선 지명권을 주겠다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 어떤 팀이 이제 생겨났는데 당연히 그 팀은 이제 저를 지명을 할 거 아니에요. 저랑 한 명 더 2명을 지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미 가계약이 이쪽이랑 돼 있는 상태였고 이쪽이랑 해서 2팀 다 저를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법적 싸움을 하느라고 국내 대회를 1년간 못 뛰었죠. 아이고야.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독일로 이제 가서 거기 분데스리가 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어릴 때 혼자.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가장 외롭고 이제 시드니 올림픽 끝나고 바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마침 시드니 올림픽도 메달을 목표로 갖다 4등을 했거든요. 아이고야. 4강전에 지고 3, 4전에 지고. 아이고야. 그래서 4등을 해서 좀 안 좋은데 그 일까지 있으니까 그때가 이제 좀 가장 이제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고 어떻게 극복했어? 그때는 사실은 뭐 다양한 분들이 옆에 계셔 주셨기 때문에 그냥 뭐 선생님이나 자연스럽게 이런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고 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1년 뒤에 바로 풀렸어요. 잘 근데 풀려가지고 이 기간만 듣기만 해도 야 너무 네, 그래서 그때 억울하다. 당시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국내 팬들은 저에 대해서 고교 최대어가 이제 졸업하니까 국내 그렇지, 실험 무대에서 당연히 어떤 거를 그렇지. 이제 보여줄까 기대를 했는데 이제 제가 못 뛰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때 당시에. 일단 탁구하는 후배들은 유승민 회장을 보면은 진짜 전설이잖아. 근데 되게 이렇게 뭐 인스타 같은 거 보면 진짜 허물없이 잘 대해주시대. 저요? 어. 전설이라고 뭐 다를 게 있나 싶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고 그러면 네. 이게 선배 대접 받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게 별로 안 느껴져. 제가 왜냐면 제가 대부분 지금 이렇게 이제 소통하고 이제 일을 하는 분들이 제 후배들이 거의 없어요. 다 형들이에요. 다 선배들, 원로분들이. 왜냐면은 탁구협회장 처음 됐을 때 부회장, 이사님 포함해 40명 중에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제가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후배들 만날 때 되게 편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후배들이랑 뭐네 야 오늘 진짜 오랜만에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좀 등도 이렇게 좀 기대서 이렇게 좀 먹고 이런 거죠. 항상 밥 먹을 때도 선배님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끝에 걸쳐 앉았거나 뭐 숟가락 빨리빨리 챙겨서 넣고 이러는데 후배들이 있어 후배들이 좀 그래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예, 약간의 거만함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후배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거부감을 느끼거나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재밌게 이렇게 또 한 번씩 또 오늘 분위기 하고 어때요? 있죠.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편합니다. 나 만만하게 보는 거야? 항상 TV에서 뵀던 분이시고 그래서 네. 아유 또 이렇게 스포츠 영웅하고 이렇게 내가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수다를 떨 시간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렇습니다. 네. 루틴이 있어요? 루틴? 나만의 습관이나 루틴? 뭐 크게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부분 운동선수들이 이렇더라고. 습관이나 루틴 안 만들려고 하더라고. 그쵸. 뭐 있는 제가 또 따져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막 신경 쓰는 루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한 후배한테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후배는 그 친구는 체육관이 가장 먼저 열 때 먼저 연습을 몸을 풀고 그러나 들어갔다 나오는 루틴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도 있구나. 근데 해외 대회를 갔는데 체육관 문 안 열어주고 딱 정해진 시간에만 연습을 해야 돼. 6-7명이 같이. 그럼 이 친구 뭔가 찜찜한 거거든요. 자기 거를 못 했으니까. 그렇지. 그럼 그게 경기력으로 바로 이어져요. 너무 루틴에 이제 이게 빠져 있으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루틴을 웬만하면 안 만들려고 좀 하는 스타일이죠. 네. 좌우명은 뭐야, 좌우명? 좌우명.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후배들한테 항상 해주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뭐 사실은 매번 다 성공을 한 건 아니지만 실패를 했을 때 보면 항상 핑계가 따라가요. 핑계가. 나한테는 왜 기회가 안 와? 열심히 했는데 기회가 안 와. 그러는데 열심히 하면 준비가 돼 있으면 기회가 온지를 알아요. 네, 근데 열심히 안 하거나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기회가 왔다 갔는데도 몰라요, 온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기회를 잡으려면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준비는 과정이다라고 항상 후배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좋은 얘기예요. 네. 꿈 있을까, 꿈? 그냥 앞으로는 뭐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좀 쓰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꼭 체육계에도 한정이 돼 있지만 체육계 말고도 지금 다양하게 제가 좀 보폭을 넓히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예를 들면 올림픽이 스포츠 행사라고 다들 보시잖아요. 지금 스포츠를 뛰어넘는 행사예요. 그 올림픽으로 인해서 경제, 환경, 그렇죠. 네, 인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거를 구조를 만들면 이 제가 몸담고 있는 스포츠계가 좀 더 이렇게 넓어지고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고 네. 잘 하실 것 같아요. 탁구협회장 하실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 37살이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이제 선배들이 많았고 제일 막내였어요. 저 예를 들면 김택수 부회장님하고 저희가 띠동갑이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김택수 부회장님이 띠동갑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 또래나 그 위에 또래의 선배님들하고 일을 근데 많이 했죠. 어쨌든 회장이라는 자리는 그 리드를 해야 되잖아. 네. 그럼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나? 말을 잘하면 돼요. 본인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아니야 오늘도 그랬어. 나 지금 그 느낌이 와. 말 참 잘해. 그게 아니고 이게 보통 보면은 단체장이라는 거는 회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지.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대의원총회, 이사회, 분과위원회, 뭐 간부회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나이가 어리다고 말수를 줄이거나 나이가 어리다고 뭐 그냥 듣고만 있거나 이러면 사실은 조금 불리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말을 잘하는 건 뭐 제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결과를 만든 걸 갖다가 잘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의를 주재하는 어떤 그런 능력도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절대 결과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외형을 좀 많이 늘리는 데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분야의 분들하고 소통한다는 게 그 저희 같은 탁구협회는 경기단체들은 스폰서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스폰서십을 끌어내는 데 굉장히 주력을 했어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발품 팔아야 돼. 편견이 운동선수 출신의 30대 젊은 회장이 과연 그 전에 회장님이 돌아가신 고 조양호 회장님이셨으니까 대기업 맞네. 회장들이 했던 이 자리를 할 수 있겠어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발로 뛰면서 결국에는 숫자로 보여드렸고 그 보여드린 숫자를 제가 말로 설명을 하면서 다 설득을 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춰져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 지금 생각해 보면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30대 후반, 중반
애인데. 네. 아, 근데 곧 진짜 열심히 뛰긴 뛰었구나. 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고 제 거 다 포기하면서 그냥 제가 다 헌신했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대한체육회장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최연소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뭐 전에까지는 제가 이렇게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최연소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토마스 바흐 IOC 연쟁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이거든요. 아, 네, 그래. 펜싱 금메달리스트 출신이고 그리고 IOC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이 메달리스트나 올림피언들이 굉장히 꽤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체육회장이 나오는 거죠. 제가 그거 만약에 괜찮다. 네. 멋있다.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유소년기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지, 그렇지. 체육을 스포츠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와줘서 너무 네, 고맙고. 고맙습니다. 네. 에이, 손이 이뻐가지고.